하겠습니다.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호산여성병원의 전은진 원장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사. 네. 오늘 이 두근두근 그 산모교실을 네네.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보내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질문 먼저 드릴게요. OX를 줄 테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이거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팝, 율무, 녹두를 먹으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 X라고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X. 이게 한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약간 뭐 한의학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이들 궁금해서 실제로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팥이라든지 율무라든지 사모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파인애플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한식에서는 많이 접하게 되는 저희가 그 곡물 성분들인데 특히나 팥이나 녹두는 한의학적으로도 찬 성분이라고 해서 사모님들은 좀 피하라고 되어 있고 율무 같은 경우는 이게 배뭉침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조상기가 있으신 사모님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율무차를 하루에 한 잔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녹주전을 조금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팥빵을 드신다든지 하는 정도의 그 섭취량으로는 절대 조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삼시세끼 팥밥을 먹는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물을 대신에 계속 율무차를 마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일부 그 특히나 율무 성분에서는 과다 복용을 했을 때는 배뭉침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혹시 외래에서 원장님들께서 엄마 조상기 있으세요? 조심하세요. 누워 계세요.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실은 그 많이 섭취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제 사모님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고 오시다 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울상이 돼서 들어오세요. 원장님 어제 저 시어머니께서 율무차를 한 잔 주셨는데 먹고 났더니 배가 너무 뭉쳐요. 이렇게 울상이 돼서 들어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잔 드시는 걸로는 절대 조산기가 일어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조산을 일으키는 데는 많은 이제 원인이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16주부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적으로 20주만 지나도 배가 한 번씩 뭉쳤다 풀렸다 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실 건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한 뭉침으로는 절대 정상 산모님들에서는 자궁문이 짧아지거나 열리는 조기진통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저런 그 성분들을 곡물들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 대신에 팥이나 녹두나 이런 성분은 안 맞는 분들은 소화장애라든지 그런 그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을 유발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보통 평소에 드셔서 소화장애가 있다거나 하셨을 때는 절대 많이 드시거나 하시진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콩류 정도는 콩류 성분은 섬유질도 많고 엽산도 많이 들어있고 무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서 일단은 섭취하시는 데는 드셔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한때 지금 한가지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감염이 이제 저기 호남 지역에서 유행해서 A형 감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임신 중 감염 예방 접종은 하면 안 된다. 정답은 O와 X 중에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X입니다. X. 지금 사진 찍으시는 네. 분들은 지금 모르셨던 분이시죠? 네. 저희가 임신 초기에 다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B형 간염 항체, A형 간염 항체 본인 유무를 다 지금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왜 그 접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병원에서? 보통 A형 간염이랑 B형 간염은 성인에서 그 가장 중요한 성인 예방 접종의 하나라서
저희가 항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임신 중에 아니면 평소에 생활하실 때는 가장 안전한데요.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 중에는 꼭 그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간염,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사모님들은 이제 겨울까지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달이 겨울이나 가을쯤이신 분들은 그때쯤 되면 독감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또 독감 예방접종도 하셔야 되고 조금 이따 질문지에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100일의 접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염을 포함해서 그 100일 예방접종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같은 사백신으로 된 그 예방접종은 다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의료직에 계시는 사모님들은 혹시 내가 항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임신 중에 접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랑 조금 그 방법이 그 감염되는 루트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해외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대부분 그 A형 간염은 먹는 루트, 그래서 수인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저분한 물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임신 기간 동안은 실은 항체를 가지고 계시는 게 본인이 이제 그런 면역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100일의 주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가 질문 드리면 100일의 주사는 아기한테 항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염 주사도 역시 아기한테 그 항체가 갑니까? 이거는 그 아기한테만 항체를 주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100일에도 똑같고 B형 간염, A형 간염도 똑같은데 일단은 그 이유가 하나가 더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면역력을 먼저 만들기 위한 거라서 임신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우리 아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염의 리스크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생충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기가 예방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신생아 시기에서 보통 2-3개월의 영아기 시기까지 나의 항체를 받아서 아기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막 자판기처럼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이제 100일의 주사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의 주사를 맞을 경우 이제는 뭐 처음에는 100일의 주사를 뭐 맞아야 되냐 안 되냐 많이 질문하는데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100일 주사를 맞을 경우 둘째를 가졌을 때도 또 맞아야 된다. 둘째를 때는 안 맞아도 된다. 여기 질문이에요. 정답은? 네, X입니다. X. 이제 많이들 한 번 맞으면 한 10년 동안 안 맞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일단은 저희가 100일의 접종은 이렇게 신생아 시기에 아기가 나와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몇 개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접종을 하는 건데 실은 4-5년 전만 해도 이게 이렇게 거의 루틴으로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좀 100일회가 유행을 하기는 하는데 100일회가 신생아 감염이 됐을 때는 좀 치명률이 높습니다. 사망률이 조금 나오는 병이라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남편분들 같은 경우도 첫째 때는 대부분 같이 맞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0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맞는 부스트릭스라고 하는 그거는 항체가가 5년 이내에선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혹시 둘째 아빠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걸려야 아기한테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만약에 둘째 텀이 너무 많다 하면 아빠는 둘째 때는 접종을 또 하셔야 되는데 사모님들은 왜 매번 접종을 하느냐 그러면 첫째 때 맞고 나서 항체가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항체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보통 27주에서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막달에. 그래서 이때 접종을 해서 아기한테 가장 맥시멈하게, 가장 많은 농도의, 최고 농도의 항체가를 높여서 아기한테 최대한 많이 넘어가게 하기 위한 거라서 일단은 100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걸려야 아기한테 안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든 주변 누가 걸려 있어도 아기가 항체가 유지가 돼야지 일단은 신생아 시기에 보통 2개월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염을 막기 위한 게 두 가지 이유라서 보통 둘째 때, 셋째 때, 매번 임신 때마다 꼭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니다. 임산부는 바다 수영을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은 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맞다고 생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지금 의지가 없으신 거죠 지금. 원장님 정답은? 네, X고요. 네, 바다 수영을 포함해서 수영장 수영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임신 중에 수영은 일단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기는 하고요. 그래서 새로 배우시기는 힘들지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실은 그 사모님들 몸에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체중이 늘기 때문에 실은 뭐 허리도 아프고 관절 뭐 골반도 아프고 그렇지만 실은 운동을 하실 때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쪽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뭐 운동은 가장 실은 그런 하중을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인데 일단 바다 수영은 가능은 하고 수영장 수영 다 가능하신데 가장 많이 또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수영장에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게 소독을 하는데 괜찮냐라고는 하시는데요. 일단 뭐라도 많이 수영장을 하실 때 물을 많이 드시면 안 좋겠지만 일단은 염소 자체가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게 되면 그 수질에 그런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수영장은 바다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들어갔을 때 물을 많이 삼키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바다 수영은 요즘에 태교 여행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해외에서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바다 수영을 하실 때 가능한 상태는 내가 수영에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뭉침이라든지 심한 조산기라든지 그런 출혈 소견, 염증 소견이 없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래서 가장 수질의 오염도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니까 물을 마시거나 그 다음에 어디 바다에서 수영하실 때는 사고 안 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게 잘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스노클링 해도 되죠? 네, 가능은 하는데 저는 이제 외래에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익숙하지 않는 거를 해외 나가서는 그렇죠.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시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 먹는 것도 얘기했는데 사모님도 그런 것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눈에 보기는 깨끗한데 어떤 오염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자궁적으로에 대한 감염 우려를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실은 질 내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냥 맹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질의 산도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실은 임신 중에는 일반적으로 지렴 자체가 흔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렴이 있으시거나 염증이 있으실 때는 특히나 수영하시는 거는 바다든 수영장이든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혹시라도 감염이 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균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 곰팡이성 균이나 일반성 지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 다녀오셔서 불편한 증상은 충분히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병원 오셔서 염증 치료는 실은 임신 주수와 크게 상관없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외래 내원 하셔서 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번째입니다. 임산부가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 네, X고요. X. 네, 다들 여기도 애완견 기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고양이든 강아지든 애완견을 기르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임신을 확인한 이후에 새로 데리고 와서 기르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생충의 종숙주가 되거든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를 키워서 얘를 포자를 이렇게 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배설이 된 거를 사람이 만진다든지
뭐 이런 거 날 거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루트가 보통 야생에서 만지거나 아니면 날 음식 같은 거, 육류, 그다음에 날 생선 이런 거를 드시면서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 게 커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실은 원래 집에서 기르고 계셨던 거는 괜찮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디 보호소 같은 데서 입양을 새로 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확인이 안 된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만진다든지 그다음에 중요하신 거는 이게 고양이를 안 기르셔도 고양이하고 이게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게 톡소플라즈마 감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톡소플라즈마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꼭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야외 활동을 할 때 위생 상태 때문에 그런 거라 일단은 야외에서 뭘 만지시거나 흙을 만지시거나 하셨을 때는 입으로 손이 가시면 안 됩니다. 손 깨끗이 항상 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르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르던 우리 애기들은 같이 데리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 피부 질환 치료제 사용은 위험하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간일 것 같은데요. 세모. 네네. 아무래도 뭐 저기 그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 질환제 중에 저희가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피부 용제는 쓸 수 있다고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는데 아주 임신 초기 단계, 저희가 이제 배아가 형성이 돼서 장기가 형성이 되는 초기 12주 이내로는 사용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세모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 질환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피부 질환제에는 여드름 약도 포함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그 다음에 쓰는 약에는 아주 그 확실한 금기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의 증상에 따라서 특히나 피부과 약은 저희가 외래에서도 많이 처방하는 약인데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약은 여드름 용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용제를 이제 왜 많이 쓰게 되냐면 여름에는 뭐가 물려서이기도 하겠지만 사모님들 대부분 임신 시작하시면서 피부 트러블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나의 면역력이 내가 원래 있던 상태보다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뭐 흔하게는 가려움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몸에 전체적으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큰 소양증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바르는 스테로이드 용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항히스타민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바르는 용량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은 없지만 전신적으로 전체를 다 바른다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아주 심하게 가려운 부분, 내가 계속 긁어서 상처가 날 부분 그 정도만 바르시고 나머지는 이제 보습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담당 원장님들하고 증상에 따라서 처방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르시는 박트로반이나 뭐 후시딘 아니면 그 스테로이드 내가 예전에 처방받았다 하는 약 있으면 그 수량씩 발라서 오시면 이제 또 놀래서 오시거든요. 어떡하지 하시는데 피부로는 대부분의 흡수량이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 중에 절대적으로 그 여드름 약만 안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산후조리는 무조건 뜨거운 온도로 땀을 쫙 빼는 것이 좋다.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X입니다. X. 네. 근데 이게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답책을 네. 출산일을 속이라고. 모두 출산일을 속 거짓말을 했다고. 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대부분 조리를 일단 조리원을 거쳐서 오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10년 전 사모님들을 많이 이제 네, 이렇게 그쵸. 고민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사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온돌방에 30도 이상 올려놓고 땀 쭉 빼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땀을 적절하게 배출을 시켜주게 하는 게 조리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을 빼는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기온을 뭐
그 적정 온도가 아니고 보통 온돌바처럼 뜨끈뜨끈하게 되면 땀이 계속 줄줄줄 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보면 엄마가 이제 막 레깅스도 입고 네이도 입어라 하고 수면 여러 양말 번 신고 계속 껴입고 그렇게 하면서 땀을 빼시는데 일단 그렇게 빼시게 되면 땀은 이제 부종은 많이 잘 빠지는데요. 이게 탈진이 된다든지 그런 가짜긴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땀을 이제 제대로 빼는 방법은 이제 너무 또 이렇게 더운 거는 정상이거든요. 이제 여기 막달린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일단 아기가 나오고 나면 다음날, 다다음날부터는 몸에서 그냥 뜨겁게 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이게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땀 배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부종이 빠지려면 노폐물도 빠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는 얇은 레깅스나 네일을 좀 여러 겹 껴입고 여러 겹이라고 해서 많이는 아니고요.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껴입으시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보통 기온은 보통 한 23도, 25도 사이 정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맞춰 놓으시고 땀을 그냥 자연스럽게 땀이 나오도록 빠지게 그리고 면 소재 옷이라서 이게 흡수가 잘 되도록 조금 하시는 게 실은 땀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원장님 그 25도 온도를 또 설정해 주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네. 나는 지금 열이 너무 나가지고 에어컨 시원하게 한 18도를 입고 네. 싶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네. 이게 임신, 아기 놓고 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 기온하고 차이를 많이 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첫 아이를 제왕절개했습니다, 원장님. 둘째부터는 반드시 제왕절개해야 한다. 세모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라는 내용이 틀렸고요. 이제 워낙 사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첫째 때 제왕절개를 해도 이제 저희가 그 설정해놓은 몇 가지 기본 그 틀 안에서는 둘째 때 V백이라고 해서 자연 분만이 가능을 하고요. 그 대신에 그 V백은 그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때 분만을 하셨을 때 아기가 뭐 다 내려왔는데 걸려서 수술을 하셨다든지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내가 골반이 좁아서 아기가 못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이상 제왕절개를 하셨다거나 이거는 그 원장 선생님이나 수술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첫째랑 둘째 텀이 너무 짧은 경우도 V백을 시행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라고 먼저 권유를 하는 거는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릴 수는 있기는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은 체형적인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실은 V백을 먼저 트라이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저희도 V백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일단 V백에 성공을 하시려면 아기가 작아야 되고 임신 기간 동안 체중 많이 안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진통이 잘 걸리게 한 그 40주가 되기 전에 조금 진통이 잘 걸릴 수 있게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하는 게 있어서 꼭 그 제왕절개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력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제왕절개를 여러 번 했을 때 매번 같은 부위를 절개하는 건지 다른 부위를 절개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부위를 절개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흉터가 계급장처럼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복부 그 절개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군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한 군데 해서 예전에 있던 거 이게 절개를 하고 예쁘게 또 다시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지. 근데 네. 정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죠. 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뭐 질문했던 연장선인데요. 출산 후 보정 속옷을 입으면 우리 사모님들이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 보정 속옷이 도움이 됩니까? 출산 후에? 이것도 세모일 것 같은데요. 네. 안 넘기는 거 보니까 세모가 없는 네.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있구나. 세모. 네. 그게 출산
출산을 여기 해보신 사모님 분도 계실 거고 첫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보통 그냥 흔히들 저희가 분만 한 번에 3kg 는다고 2, 3kg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은 그 체중을 이렇게 잘 빼시는 분들도 성공적으로 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은 복부 쪽이나 저희가 가장 체중이 많이 늘게 되는 그 허벅지 쪽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정 속옷이 도움은 되실 수는 있기는 하는데 이제 보정 속옷 자체가 체형이나 그런 걸 이제 옷 입을 때는 보정은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골반의 그런 그 근력이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회복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정 속옷만으로는 몸매 저도 관리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요. 요즘에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뭐 친정으로 멀리 가야 되는 사모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장거리 차량 이동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분만이 되고 나서 신생아 시기에는 장거리 이동을 안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안전하기는 하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아기를 낳고 조리를 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서울에서 분만하고 2주 뒤에 부산 가시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가능은 한데 아기를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이제 카시트에 하시는데 아기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잘 케어를 하시고 보통은 1시간에 한 번씩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속도를 내거나 그 다음에 빠르게 가시는 거는 피하셔야 되고 저희가 일단 너무 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대부분 고속도로 이동에서는 사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실은 맞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너무 초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가장 베스트 10 뭐에 관한 질문을 들어봤고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산모님들에게 궁금한 거 질문이 있으면 한번 여러 산모님들 손 드시면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그 100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저는 맞았는데 친정이나 아는 시댁 쪽에 이제 애기 낳다가 오시는 경우 맞고 오신 게 좋은지 아니면 실은 맞고 오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안 맞으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예방 접종의 비용 부분이 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가격대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기를 접촉을 하실 때 우리 엄마나 그다음에 시부모님 중에 아기를 전담해서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잠깐 보러 오시거나 하실 때는 손 깨끗이 씻으시고 네, 감기 걸리셨으면 마스크 하시거나 하는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실은 조부모님 아니면 실은 여기 산후도우미 많이 쓰실 텐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접종이 그쪽 이제 종사자 분들은 대개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 거다. 한두 번 오시는데 그 주사를 맞으라고 얘기하기도 실은 접종을 하면 괜찮긴 한데 그렇죠. 100일에가 또 이게 유행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한 번씩 확 유행을 할 때는 실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만요. 한두 번 오시는데 이제 엄마 접종해 하기가 조금 네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많이 케어하시는 어머니들은 꼭 아기 우리 출산해서 엄마 보러 오시면 외래 손잡고 가서 그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시부모님이나 친정이 맞아야 된다 하면은 언제 시기에 그걸 맞아야 되는지 보통 가장 적절한 건 모든 예방 접종이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기 나오기 2주 전에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 병원에서 유리로 이렇게 보고 조리원에서도 유리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 나오고 나면 그날 접종하시면 아기 만나 실제로 우리 아기 손자하고 안아보실 때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온 김에 맞으라고 그렇게. 네. 현생마저도 상관은 없기는 응? 하는데 전혀 상관없으시죠. 일반 성인 접종은 그게 10년 정도 가는데 우리가 접종하는 그 부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5년 정도 되면 항체가가 많이 낮아지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더 접종하셔도 됩니다. 사모님은 질문 10개 하세요. 빵빵 웃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유성 식도염이 조절에 있었고요. 네네. 또 임신하면서 자기 전에 그 흡수증이 좀 심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따로 의사 저희 담당 선생님께도 이 말씀을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약을 따로 먹기는 저도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먹고 있긴 한데 네. 너무 심할 때 혹시 양배추가 좋다고 하잖아요. 미래 네. 양배추 환 같은 거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요. 처방 받으시면 실은 제산제, 역류성 식도염에 쓰시는 그 따로 다른 제산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약은 실은 다 처방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사모님들이 워낙 많거든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 워낙 많은 증상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제산제를 처방받아 드시면서 증상 호전을 보시기도 하고요. 일단 양배추 한으로 하시다가 위 보호제 드시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제산제로 추가로 드시고 내시경도 애기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속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매운 거만 땡기는데 매운 게 먹는 게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요. 어, 이 정도는 제가 처리할 수 네, 있어요. 아니 일단 드시고요. 드시는데 아기한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엄마 이제 일단 드시는데 매운 음식 자체가 대부분 양념 자체가 짜고 달고 맵고일 가능성이 있어서 위장에 조금 많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자주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앞에 사모님처럼 역류성 식도염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탄산이라든지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거나 매운 음식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기가 비행기를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랑 나라마다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바로 맞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이제 아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단 비행기 탑승은 아까 그 이동하는 거랑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아기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아기가 뭐 초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실은 장거리 이동 자체가 어른도 힘든데 아기가 못 견딜 수 있으니까 아기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실은 비행기 탑승하시는 거 자체는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 해당 국가에 근데 대부분 그 예방 접종은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 확인해 보시고 그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나라 가셔서 이어서 접종하시면 되고요. 조금은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고요. 우리 선생님 오늘 짓궂은 제에게도 정신이 없을 텐데 다 받아주시고 정보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현장에 질문 받을 때도 정밀 진단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이 올 수 있게끔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당부해야 할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가 있든지 있으시면 네, 인사로 한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오신 아무튼 사모님들은 모두 다 순산하시길 바라고요. 네, 항상 막달까지 건강하게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때문에 지난 2년 연명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